울창한 산들과 한강을 지근해 두고 있는 송파 성남 하남 일대는 기원전 6천년 이전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생활한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서울 암사동과 하남 미사리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흔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후 고구려 건국왕 주몽의 둘째 아들 온조가 무리를 이끌고 정착한 곳. 이 지역을 위례라 칭하며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한 이곳은 고려 성종 때 설치한 전국 12목 중 하나인 광주목으로서 한강 이남 지방 행정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리고 조선에 이르러 한강의 남과 북을 이어주고 도성을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적 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지금 오랜 세월 한반도 중부의 요주로 명맥을 이어오던 이곳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첨단 도시로 다시금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서울 장지동, 성남 창곡동, 복정동 일대, 그리고 하남 하감동, 감이동 일대 약 670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 곳곳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이곳을 굳이 위례 신도시라 이름 지은 것은 옛 백제의 첫 도읍지로서 명성을 드날린 이곳의 영화를 기억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희망찬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송파 지역은 남한산과 한강 연안에 위치함으로 인해 4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세력 다툼이 치열한 곳이기도 했다. 이 송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한성백제의 중심 왕궁지가 있던 아주 중요한 요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몽천토성,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석천동 고봉군이라든가 방이동 고봉군은 이곳이 백제의 수도로서 500년의 활동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유적지이고, 장지동도 버드나무 가지가 많아서 그 가지 잔버들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형적으로 보자면은 남한산성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크게 탄천을 이루고 장지천을 이루고 성내천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그 물줄기를 따라서 결국은 마을이 구성이 되어질 거고, 그 마을이 구성되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위례성과 관련되어져서 부근의 사람들이 살던 그런 마을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잔버들, 즉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잔버들이라 불렸던 장지동. 송파구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장지동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의 일부였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길에 가건물로 만들어진 건물과 생활 폐기물 집화장, 물류센터, 그리고 꽃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아래쪽에 위치한 공영 차고지에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들이 분주히 오가며 주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고 있다. 가정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곳 장지동은 주위의 큰 대로 그 너머 보이는 아파트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도시 속의 섬처럼 느껴진다.
성남의 북단에 자리한 창곡리. 창말은 바로 창고의 창에 연유하여 나온 지명이다. 조선시대에 이곳 창곡리로부터 한강변의 분당 일대까지는 임금이 군대를 정렬해 놓고 친히 검열하는 이른바 대열 장소로 쓰였다. 대열에 동원되던 군사의 수는 정병 3만여 명과 솔종 8만, 곧 11만 명의 군사가 이곳에서 10여일에 걸쳐 훈련을 하였으므로 이곳에 창고를 지어 군량미, 병장기와 그 밖의 군수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창곡동은 마을의 변화가 덜 이루어진 편이다. 인근 지역은 도시화가 되어 애초에 마을 형태가 남아있지 않지만 창곡동에는 창마를 비롯하여 매창리 등의 옛 마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창말은 전반적으로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주택, 한국전쟁 이후 지어진 주택, 그리고 최근에 들어선 집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고 있다. 그중 최근에 지어진 집은 그리 많지 않고 외형은 과거에 지어진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만 개조한 경우가 많다. 예, 우리 창말은 그 옛날 서울 그러니까 한양에서 남한산성 행군에 이르는 주 그 통로상의 가장 큰 마을이 되겠습니다. 가령 그 옛날 임금님이 사대문 안에서 남한성 올라갈 때 그냥 걸어가진 않고 말을 타든지 수레를 탔을 텐데 말이나 수레가 달릴 수 있는 남한성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희를 동네를 통해야만이 남한성 남문을 통해서 남한성 안에 있는 행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자골은 옛날 그 백제 온조왕이 다닐 때 그 아들한테 병권을 줬는데 아들이 이 세자골에 와서 궁을 짓고 이 지역의 그 병권을 장악해 갖고 활동했다 해서 세자궁이 있었다 해서 세자골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 창말에는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도 많은 토박이 주민들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창말에서 서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만날 수 있는 마을 간이골. 간이골의 표지석과 멀리서도 보이는 수령이 400년 된 느티나무가 오는 이를 반긴다.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는 봄에 잎이 날 때 위쪽에서 나기 시작하면 풍년이 들고 아래쪽에서부터 나면 흉년이 들며 동시에 나무 전체에서 잎이 나면 대풍이 든다는 재미있는 설화를 갖고 있다. 이곳 간이골은 주변 마을과는 다르게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2층 주택을 볼 수 있다. 가옥 사이의 넓은 골목은 이곳이 철저히 계획된 마을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과 가을 햇살 아래 널어진 고추, 논밭에서 뛰노는 아이의 모습에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이곳은 원래 집은 몇 채 없고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다. 이주로 점철된 간이골의 역사는 1960년대 청계천에서부터 시작된 이주민들의 슬픈 역사와 맞닿아 있다. 농토에서 밀려난 소작농들이 처음 몰려든 청계천 주변. 그러나 열악한 그곳의 터전 역시 청계천 복개 사업과 함께 대다수가 이곳 성남 일대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서울 공항 주변을 정비하면서 이 부근에 살던 사람들이 간이골로 다시 한번 이주하게 되어 지금의 70여 가구 중 원주민은 20가구 정도만 남아있다. 오늘날의 간이골은 이렇게 40년 계속된 이주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아주 옛날 촌이었죠. 농사짓 전형적인 농촌 부락이었고 거기가 집성촌이 돼가지고 여기 광산 김씨네
김진주 씨네 그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우리가 한 명이에요. 두 집안이 주로 살았어요, 그 동네에. 그러다가 거기서 산산이 다 헤져나갔어요, 전국으로. 내가 살던 원 고향은 지금 체육부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 우리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70년 딱 됐구만. 일본 군인들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 거기 살던 우리 그러니까 이웃부락이 같이 싹 다 철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게 여기로 왔어요, 나는. 이제 부모님 손에 끌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 고향 땅이니까 떠나기는 싫은 생각이 있어요. 창말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불악 매창리 마을. 과거에는 매채기, 마착이라 불리웠던 이 마을은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뒤로는 군부대의 담장과 앞으로는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이 보인다. 우남 삼거리부터 시작되는 과거길 입구에 있는 주택들과 매착길과 평행을 이루는 군부대 담장을 경계로 일부 농가와 각종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다. 담장 뒤편에 있는 군부대 자리는 예전에는 마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군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을 기억하는 토박이 주민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곳에는 지명에 얽힌 두 가지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 청년이 구렁이와 인연을 맺게 되고 감사의 징표로 비늘이 하늘에서 떨어져 매화나무가 자라서 지금의 매창리라는 지명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하늘의 매가 들판의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에서 나온 지명이라고도 한다. 매가 그 높은 데서 돌다가 꽁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치러 많이 그런데 오기 때문에 아마 유래가 매채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진 것도 같다. 그렇게 그 담 너머는 매채기 옆등에는 지금 얘기는 군용지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외정시대 때에 일본에서 점령해서 있던 자리고 거기 강국이 되면서 육군 교도소가 들어왔어요. 육군 교도소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됐고 그 일대가 이제 그다음에 상무체육관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사는 게 밀려서 우리는 창곡동 안쪽으로 이제 와서 살게 됐습니다. 서울 마천동 끝자락과 경계하고 있는 하남의 가미동과 하강동. 남한산성 서문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이 마을은 자연 발생 유원지로 유명하다. 맑은 계곡물과 좁은 도로 사이로 수많은 식당과 상점이 오가는 손님을 반기고 그 옆에는 섬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소박한 운치를 더하고 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는 이가 거의 없는 시골 부락이었지만 지금은 남한산성으로 오가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우리 집하고 요 아래 쌍바위 집이잖아. 그 집하고 저 두부 집하고 세 집밖에 없어. 그때 천호동도 걸어다녀서 버스가 없고 차가 없어서 성꿀, 지금도 성꿀이라 그래 알아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쌍바위 집이 뭐 성부사 절을 여기 성부사 절 아니요. 그래가지고서는 성부사 절미창이 성부사라 그러고 지금 거자도 성꿀이라 그러지 뭐들. 22살에 와가지고 73이 됐어. 아주 옛날이지 뭐. 얼마 전 발표된 특전사 이전에 따라 곧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고향 땅.
어릴 적 뛰놀던 뒷산과 그곳의 흙냄새까지 기억하는 이곳 주민들은 다시 돌아올 고향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선사시대 이후 줄곧 한강의 물줄기와 남한산의 전기를 받으며 세월의 변화에도 더디 반응하며 그 역사를 품고 있던 위례지구. 이제 치열했던 격전의 흔적은 변화하는 역사의 한켠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 곧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옛날 나라를 버려 나라를 살린 조선 인조의 가슴에 있는 결단처럼 이곳 위례지구는 내 자손을 위해, 다른 이의 후손을 위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적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철옹성 남한산성처럼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위례 역시 흔들림 없이 굳건하면서도 과거의 영화를 다시 한번 꽃 피울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